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쉬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받으신 교재 22페이지를 보면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준칙에서 제공된 서식 양식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의 별지 7-25 서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시고요. 회의록 작성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문을 보면서 실무를 배워보도록 지금부터 예시문을 보면서 실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미 소장을 오래 하신 분도 계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관리 소장님들을 위한 교육이니까요.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은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있는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제안서입니다. 기본 양식의 규칙은 안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안서 앞표지에 제목을 적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의결 주문,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비용 축에서 5번 참고사항 양식 기준대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이 안건은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한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 사업자 수행 실적 평가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예시문 두 번째는 회의자료 작성 방법인데요. 앞에 이하 표지를 생략한 양식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선거관리 규정, 주차관리 규정, 승강기 사용료 규정 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단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대표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서 상정된 건입니다. 검토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승인건이라는 게 더 제목에 맞을 것 같습니다. 법규 개정일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단 비교표를 현행에 있는 법규, 그 다음에 개정안, 개정 이유를 작성을 해서 제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시문 세 번째인데요. 관리규약 개정 건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정을 하고 주민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 먼저 4단 비교표를 작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소장님들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 특히 이제 주민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결받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협회나 지자체에서 제공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다른 소장님들 거를 그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자,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회의 자료로 인쇄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재에 제공된 자료를 보셔서 의결 주문, 제안 이유, 주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시문 네 번째, 용역업체 재계약의 경유입니다. 현재 업체와 재계약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신규로 입찰을 할 것인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자, 재계약을 하려면 회의 전에 별지 14호 서식에 기존 사업자 업무 수행 실적 평가표를 사전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 공고하고 의견 청취를 완료한 다음에 안건 상정을 해야 하고요. 자, 이날 회의 중에 재계약이 부결되면 이제 바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을 첨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회의를 2번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항상 회의 안건의 집행 과정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요. 한 번에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안서의 의결 주문을 보시면 재계약 또는
경쟁 입찰을 통한 경비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의결을 바랍니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주요 내용에 재계약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부결되면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의결도 필요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복잡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경비 용역과 청소 용역은 입찰 공고문의 산출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민원이 안 생기고 혹시 민원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역업체 선정 안건은 두 가지, 즉 재계약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수행평가, 그 다음에 또 부결이 되면 입찰 공고를 진행해야 되니까 입찰 공고문까지 미리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자, 예시문 5번의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심의건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일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의결 주문을 보시면 재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재계약, 수의계약으로 의결이 났을 때와 경쟁 입찰로 의결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회의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절차를 중요하게 다루는 안건은 공동주택법에 의거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악성 민원인의 그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요. 동별 대표자들에게 재계약을 얻기 위한 자료를 잘 만드시는 소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도 평소 대표님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 놓으시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건은 어렵지 않은 안건입니다. 또 반면에 재계약을 못했을 때 소장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예시문은 500만 원 미만의 시설물 교체공사 업체 선정건입니다. 난방용 차압 유랑 조절 밸브라고 하면 동 대표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제안 이후에 왜 교체를 해야 하는지의 설명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코멘트를 별도로 이제 소장님 수첩에 적어 놓고 대표님들이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이 가능할 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 분야에 취약하신 이제 소장님들은 좀 미리 공부를 좀 하셔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난방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표님이 계시면 도움을 미리 요청하셔서 대신 설명을 하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공사 위치, 업체 선정 방법, 견적서 비교표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니까 수의계약을 요청을 했지만 가끔 꼭 입찰을 주장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입찰 공고문을 준비해 놓으셔야 차질 없이 업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비교 견적서 3개, 그리고 또 공사 내용, 숙지, 혹시 모를 입찰을 대비해서 공고문 준비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시문 7번은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읽어드릴게요. 자, 2번이 중요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여야 하는 점. 3번,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4번, 장기수선 계획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 자, 제안서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엇을 의결해야 하는지 정답이 제시되어 있죠. 자,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자전거 보관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 계획에 없으니까 먼저 수시 조정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받아서
주민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장기수선 계획이 없는데 수시조정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소장님도 모르시고 대표들은 더더욱 모르셔서 일어나는 실수인데요. 장기수선 계획 공사는 지자체에서 가장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꼭 주의하셔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재 44페이지에 수시조정안을 첨부 자료로 준비해서 안건 상정을 진행합니다. 예시문 8번 입찰 공사의 경우입니다. 자, 입찰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 또 입찰 공고 내용의 의결입니다. 자, 일반 경쟁 최저가 방식은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개찰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시고 낙찰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적격 심사제일 경우에는 개찰한 다음에 서류를 검토해서 세부 평가를 적격 심사위원들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 안건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입찰 공고문 의결이 나면 K아파트에 공고를 하고 또 개찰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이제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적격 심사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하고 적격 심사를 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제 낙찰된 업체에다가 낙찰된 업체를 K아파트에 등록을 하고 통보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등 이제 일련의 과정이 조금 많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은 교재에는 없는데요. 적격 심사제로 업체 선정을 하기 이제 적격 심사제로 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 진행을 할 경우에 저는 회의하기 하루 전에 개찰 날짜를 잡고 감사 입회하에 개최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마치고 적격 심사표에 점수를 작성해서 회의에 들어갑니다. 사전에 소장이 서류 심사를 한 거니까 심사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사업 제안서 부분에 심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심사를 마친 후에 집계를 해서 최고 업체인 업체를 선정하면 끝이거든요. 중요한 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직에 계신 소장님들도 잘 몰라서 실수로 업체 선정하고 과태료 처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부 배점과 평가 기준에서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만약 5개 업체가 응찰을 하였을 때 세부 배점 기준을 명확하게 분배하셔야 됩니다. 적격 심사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5개 업체인데 모두 5점을 주거나 또는 4개 업체에다가 전부 1점을 주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드는 업체 1개만 5점. 자, 이런 경우 다 문제가 되겠죠. 심하면 과태료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명도 못 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수선공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로 과태료가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소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숙지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에서 11번째 예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승인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교재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권은 관리규약의 별지 제6-1호 서식을 꼭 작성해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분기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그 다음에 내부 감사 보고서 제출은 의안이나 제안서는 아니지만 반드시 대표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에서 큰 공사를 하거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접근하시면 되시고요. 결정하기까지 3번에서 4번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51페이지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부 자료를 교재에 올려놓았는데요. 6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교재에 있습니다. 자, 먼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개최 개시 공고와 회의 개최 소집 통보문, 회의 자료를 발송합니다. 자, 하나 더 붙이자면 회의록 양식을 입주자 대표의 총무에게 메일이나 톡으로 발송을 합니다. 당일 오전에 회의 장소 마련한 것을 점검을 하고요. 회의 자료를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메모도 하고 또 나름 컨디션 조절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회의 자료의 2번째 페이지를 놓고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보고 안건 심의 회의 선언이 끝나면 작성된 회의록을 출력해서 그 자리에서 사인받고 마칩니다. 다음 날 회의록을 토대로 개최 공고를 결과 공고문을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새롬 주거문화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영상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자료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요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롬 주거문화 밴드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